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을 했던 하루였죠. 일단 코스피는 1.5%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3.1%의 정말 보기 드문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더 의미를 부여해본다면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었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지는 모습 대신에 오히려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해주었고 내일이면 코스피가 다시 3000포인트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의미있던 상승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가끔씩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그때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종들은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 그때는 주가가 횡보하던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와 현대차 어떤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상승이 나온 시장에서 빠졌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솔직히 자동차 관련주가 최근에 조금 강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업종들로 자금이 많이 몰려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첨보는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2차원지 소재 기업들 그동안 정말 강했던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코스닥이 3%의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업종이 아니라 부진했던 업종들 아니면 낙폭 과대 업종들 그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2차원지 소재 기업들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였는데 미르포라는 게임 흥행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이틀째 외국인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순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수급과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은 저점을 다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14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LG화학, 위메이드, DPC,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고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제 S&P 500은 0.3%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을 보세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난 10월 초 이때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살펴봐도 일본 니케이는 1.4%의 상승, 대만 증시는 0.3%, 상해 지수는 0.1%. 전반적으로 세계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국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쯤 되었는데 오후장에는 조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1.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닥은 2.7%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초 코스닥은 92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는 2900포인트 오늘 종가가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지난 10월 초에 보여주었던 2900 초반 포인트 거기가 어쩌면 저점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지수의 방향성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을 기점으로 또다시 하락하지 않고 조금 더 상승한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를 가정해 볼게요. 저는 어쩌면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을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조금은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진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게 아마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코스피는 3000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해주고 여기서 조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대기 매수세, 그 대기 매수세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3000포인트를 넘을지 아니면 내일부터 다시 또 지수가 조정을 보일지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서 지난 9월달에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의사록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테이퍼링은 기술주의 약세를 불러올 수가 있지만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약세를 불러올 수 있는 이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스닥이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금융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오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도 어쩌면 같은 맥락 하에서 지수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슈 중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 공포감은 올해 초부터 계속된 이슈였고 지난 여름쯤에 잠깐 사라졌던 이슈였는데 다시금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시장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5.4%가 나왔을 거예요. 사실 2%만 넘어도 정말 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5%대를 몇 개월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이 세계 물가 상승률,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하는 거겠죠. 올해 가을쯤이 정점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연말과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공포감도 조금은 사라질 수가 있고 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였던 인플레이션 우려감, 어쩌면 지금이 정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눌렀던 재료, 얼마 전에 조금은 연기가 되었던 미국의 디폴트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포감, 이런 것들이 지금이 정점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지수가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우리가 그동안 조금은 잊고 있던 종목들이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한 8시 30분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거든요. 그때 제가 주로 살펴보는 것이 물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살펴보겠지만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을 보여주었고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 이 업종들이 심심치 않게 상위권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이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일단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봉쇄 조치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었는데 이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차량용 부품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서 기관과 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의 수급을 보시면 10월 5일부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는 10월 7일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업황을 살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걸 베이스로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 이슈는 지금 나온 이슈가 아니라 지난 4월달, 5월달 이쯤부터 시작된 이슈였어요. 그리고 충분히 주가도 이렇게 그런 이슈가 녹아들었던 기간도 상당히 길었었고,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본다면 더 이상 나빠질 것보다는 이제는 꼬여있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시고요. 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보시면서 순서에 맞게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업종이 있는데, 어제 오랜만에 두산중공업이 강한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크게 터졌고 오랜만에 정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외에 다른 원전 관련주들,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꾸준히 제기했던 이슈가 있었죠.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소형 원전에 대해서도 시선이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공동 기고문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앞으로 2030년까지 약 41조 원을 투자해서 소형 원자로하고 전기차, 친환경 항공기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만큼 그동안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은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고, 물론 이런 부분이 재선을 노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지금 약간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시각들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대란도 많이 겪고 있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후 처리라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정말 처리하기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슈가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란과 함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금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기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원전 대장주인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 6월달에 강한 상승이 한 차례 나왔었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죠.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이 길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강한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한전산업도 있고, 그리고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는 두산중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가지 생각의 방향성을 한번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이틀 동안 조금은 저점을 다지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꺾이지 않고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다들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